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 사람 마음이 참 비슷해집니다. 올해는 좀 남았으면 좋겠다. 큰 돈까진 아니어도 새는 돈만 막아도 살겠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30년 넘게 집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집은 돈이 들어오는 길보다 돈이 새는 구멍을 먼저 막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아껴 쓰는데 월말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큰 돈 쓴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돈 관리를 못하나, 내가 계획성이 없나. 그런데 구독자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집 주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방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돈이 계속 새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냉장고는 꽉 찬 것 같은데 월말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장을 봐도 집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생활비가 늘 빠듯합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단순히 밥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방은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입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 재물이 냉장고로 들어가고, 찬장으로 들어가고, 조리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방 흐름이 막히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주방 흐름이 안정되면 큰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도 남는 돈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딱 4가지만 점검할 겁니다. 첫 번째, 냉장고 위입니다. 두 번째, 쌀통입니다. 세 번째, 칼입니다. 네 번째, 깨진 그릇입니다. 이 4가지는 돈이 안 모여요 하는 집에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오늘 영상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다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시작의 행동이 기운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냥 듣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 댁 돈주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참여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각 단계마다 제가 댓글 유도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위 확인했습니다. 쌀통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실천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을 움직여서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실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 줄씩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주방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냉장고 위입니다. 왜 냉장고 위냐고요? 풍수에서 냉장고는 재물 창고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돈이 음식으로 바뀌어 들어오죠. 그 음식이 냉장고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재물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위에 물건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재물이 위에서 눌리고 흔들려서 안정되지 못한다. 구독자님 댁 냉장고 위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나요? 비닐봉지가 있습니까? 김치통이 올라가 있습니까? 안 쓰는 냄비나 선물 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 곳이니까 괜찮겠지. 높은 곳이니까 수납 공간으로 쓰면 되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 쌓인 막힘이 돈 흐름을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60대 부부 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댁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거실도 깨끗하고 방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생활비가 늘 빠듯하다고요. 연금은 나오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봤습니다. 냉장고 안은 깨끗했는데 냉장고 위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여러 개 올라가 있고 그릇이 쌓여 있고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냉장고 위부터 비우세요. 처음에는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 물건들 다 어디다 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냉장고 위는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면 다른 수납 공간을 찾으세요. 필요 없는 물건이면 정리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절약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생활비가 남는다고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생활 패턴은 똑같은데 돈이 남는 겁니다. 여기서 원리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운은 비어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막혀 있는 곳에서는 멈춥니다. 냉장고 위가 막혀 있으면 재물이 눌려서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불안하고 금방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실천 방법입니다. 냉장고 위는 완전히 비우세요. 천도 필요 없습니다. 장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김치 냉장고가 있으시면 김치 냉장고 위도 똑같이 적용하세요. 구독자님,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냉장고 위만 확인하고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만 해도 오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냉장고 위 확인했습니다. 또는 냉장고 위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한 줄이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실천을 붙잡아 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독자님, 주방에서 재물의 상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쌀이 차면 복이 찬다. 이건 단순히 먹을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안 재물의 바닥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쌀이 곧 돈이었습니다. 쌀이 있으면 굶지 않고 쌀이 있으면 교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생명이자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들을 보면 쌀통을 이런 데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대 옆 바닥에 그냥 두거나 눈에 바로 보이는 구석에 놓거나 지나가다 바로 보이는 자리에 둡니다. 이유는 하나죠. 편하니까. 꺼내 쓰기 편하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재물은 드러내면 흩어지고 숨기면 모인다. 쌀통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재물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안정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늘 눈에 보이고 늘 드러나 있으면 재물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마치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자꾸 확인하고 자꾸 만지작거리면 금방 쓰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이면 그 재물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흩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어르신 댁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혼자 사셨는데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고 하셨어요. 크게 쓸 데도 없는데 월말이 되면 늘 빠듯하다고요. 주방을 보니까 쌀통이 조리돼 바로 옆에 딱 보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쌀통을 찬장 안으로 옮겨보세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매번 찬장 열어야 하니까 번거롭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불편하게 사시고 변화가 없으면 다시 꺼내 놓으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을 똑같이 보는데 이상하게 월말이 덜 불안하다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돈이 조금 남았다고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쌀통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돈 쓰는 습관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 기운이 안정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오늘 실천 방법입니다. 쌀통은 찬장이나 수납장 안으로 넣으세요. 쌀포대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쌀을 완전히 비워두지 마세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우지 마세요. 항상 조금은 남아있게 하세요. 쌀이 완전히 떨어지면 재물 바닥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이 조금 남았을 때 미리 채워 넣으세요. 여기 전통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쌀통 위에 작은 빨간 천을 살짝 덮어두세요. 빨간색은 지키는 색이라서 새는 기운을 막는다고 봅니다. 크게 할 필요 없고 손수건만 한 천을 살짝 덮어도 됩니다. 없으시면 빨간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구독자님, 좋아요 한 번만 톡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영상은 저장해두고 한 번 더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아요가 눌리면 구독자님도 나중에 다시 찾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쌀통 옮기겠습니다. 또는 쌀통 숨겼습니다. 짧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방 분위기와 재물운을 동시에 자르는 날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님, 주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물건이 뭡니까? 네, 칼이죠. 칼은 필요합니다. 요리할 때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드러나 있는 칼입니다. 풍수에서는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봅니다. 기운을 자르고 흐름을 끊는다. 그래서 칼이 계속 보이는 주방은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돈도 툭툭 끊기듯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대 위에 칼꽂이가 있고 칼이 여러 개 꽂혀 있는 경우, 싱크대 옆에 칼이 늘 노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칼이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안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말을 할 때도 날이 서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부부 사이도 자꾸 부딪히고 돈 문제로도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재물운도 끊깁니다.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자꾸 툭툭 끊기면서 나갑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거나 예상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중반 부부 댁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부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부부 사이가 예민해졌다고요. 그리고 돈 문제로도 자주 부딪힌다고요. 크게 싸우는 건 아닌데 자꾸 말이 날카로워진다고요. 주방을 보니까 싱크대 옆에 칼꽂이가 있고 칼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과도, 식칼, 빵칼, 가위까지 다 보이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칼은 서랍 안으로 넣으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불편한데요. 매번 서랍 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칼이 보이는 건 날이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집안 기운을 계속 자릅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불편하게 사세요. 한 달만 서랍 열고 닫으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요. 말을 할 때도 덜 날카로워졌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돈도 덜 나간다고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쓸 일이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칼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돈 흐름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날카로운 기운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돈도 부드럽게 흐르는 겁니다. 자, 오늘 실천 방법입니다. 칼은 서랍 안에 넣으세요. 칼꽂이가 조리대 위에 있으면 치우세요. 서랍 안에 칼을 보관하시되 날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칼만 아닙니다.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 뾰족한 도구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식탁 위에 포크나 나이프를 계속 올려두는 습관도 줄이세요. 식사 끝나면 바로 정리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을 서랍에 넣을 때 날 부분을 천으로 감싸두면 더 좋습니다. 날카로운 기운을 한 번 더 감싸는 겁니다. 키친타월이나 행주로 살짝 감싸서 보관하세요. 구독자님, 여기서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칼 위치 옮기겠습니다. 또는 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한 줄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주방은 계속 새게 됩니다. 구독자님, 깨진 그릇. 대부분 집에 하나쯤 있습니다. 금이 간 접시, 이 빠진 그릇, 손잡이 깨진 컵, 테두리 조금 깨진 그릇. 아직 쓸만하니까 하고 남겨두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깝잖아요. 조금만 깨진 건데 버리기 아깝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그릇을 이렇게 봅니다.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온전해야 재물도 온전하게 담깁니다. 그런데 금이 가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틈으로 계속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을 돈 새는 구멍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금 간 틈으로 계속 새겠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재물이 들어와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초반 어르신 댁도 그랬습니다. 연금은 나오는데 돈이 안 모인다고 하셨어요. 생활비는 나가는데 남는 게 없다고요. 찬장을 열어보니 깨진 그릇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금 간 접시, 이 빠진 국그릇, 손잡이 깨진 찻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그릇들 언제부터 쓰셨어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몇 년 됐는데 아직 쓸만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깝더라도 정리하세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릇이 깨진 채로 쓰면 마음도 계속 불안합니다. 깨진 그릇 보면서 밥 먹으면 재물운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그릇으로 새로 장만하세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은 돈이 남았다고요. 어디서 새던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깨진 그릇을 정리하니까 새는 습관이 끊어진 겁니다. 그릇이 온전하니까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돈 쓰는 습관도 안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실천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깨졌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아깝더라도 정리하세요. 특히 매일 쓰는 밥그릇, 국그릇, 컵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금이 가 있습니까? 이가 빠져 있습니까? 손잡이가 깨졌습니까? 테두리가 조금이라도 깨졌습니까? 그럼 정리하세요. 그릇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깨진 그릇 10개보다 온전한 그릇 5개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을 버릴 때 한 가지만 해주세요. 버리기 전에 속으로 한 번만 말씀하세요.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세요. 물건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인사하고 보내면 나쁜 기운이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린 다음에는 새 그릇을 하나 장개 소고 후 516만 하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그릇 하나만 새로 사세요. 온전한 새 그릇이 들어오면 재물 기운도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 그릇으로 밥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온전한 그릇처럼 온전하게 재물이 모인다. 이런 마음이 재물운을 여는 시작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저는 큰돈 버는 비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는 돈을 막는 방법을 드렸습니다. 냉장고 위를 비우는 순간 재물 창고가 눌리지 않습니다. 쌀통을 숨기는 순간 재물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칼을 넣는 순간 집안 기운이 덜 예민해집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는 순간 새는 습관이 끊어집니다. 이 4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생활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활의 결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제가 30년 넘게 집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을 바꾸는 사람이 큰 것을 얻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원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1000원씩 세는 걸 막으세요. 한 달이면 3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큽니다. 구독자님, 오늘 영상 보시고 뭐 하나만 해보세요. 4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세요. 냉장고 위 비우기, 쌀통 숨기기, 칼 넣기, 깨진 그릇 버리기. 이 중에 하나만 오늘 해보세요. 하나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느껴보세요. 돈 흐름이 조금 달라졌는지, 월말이 조금 덜 불안해졌는지, 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구독자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구독자님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풍수만 계속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처럼 주방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주방 재물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줄이 새해의 선언이 됩니다. 댓글 남기는 그 순간 실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면 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장실 재물운으로 갑니다. 배수구, 거울, 수건, 냄새. 화장실은 모르는 사이에 재물운이 조용히 새는 공간입니다. 주방을 아무리 바꿔도 화장실이 막히면 다시 셉니다. 그러니까 다음 편도 꼭 보세요. 구독자님,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올해는 꼭 남는 해로 만듭시다.